안녕하세요. 네. 예. 예. 하여튼 저 잘 살아 계시니까 반갑습니다. 하도 저기가 하수산에서 하여튼 뭐 주변에 막 그 꽃도 피고 막 그 난리가 났고 그러는데 아니 오지 말라는데 막 가는 거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 다행입니다. 하여튼 내가 만약에 여기 파주 학원을 벗어나서 어느덧 무슨 내가 꽃 보고 있다 그러면 그냥 내년에 본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여기는 자체가 꽃인데 뭐 어디 나갈 데 있겠습니까? 하여튼 주변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이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일단 오늘은 이제 등기법 하는데 일단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과목도 특색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법은 과목 자체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게 점수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법을 만약에 시험 봤는데 70점 맞았다. 그 사람하고 안 사귀는 게 좋을 거예요. 괜히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니까 절대 괜히 사귈라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공법을 하는 50점 나오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칭찬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배우는 우리가 이제 공시법 배우고 있는데 이 공시법의 그 지적은 있죠. 지적은 하면 할수록 점수가 오르는 과목이에요. 내가 공부하기 나름이에요. 시간만 많이 투자하면 어떤 사람은 12문제 중에서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 할수록 점수가 나오는 그런 과목이에요. 근데 이 등기는 공법과 비슷하게 갖고 이게 한 달에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합격하려면 전략적인 게 필요한데 아무리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걸 그냥 열심히 해갖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일단 공법은 50점 맞으면 잘 나오는 것이고 이 등기법도 반타작으로 갑니다. 반타작으로. 반타작으로 가야 되니까 자 왜냐면 공법을 만약에 공법이나 만약에 이 공시법 등기법을 과목이 과목이 1차 과목 민법하고 학개론이 없어갖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 점수 다 나와요. 근데 뭐냐면 내가 짧은 기간 한 10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데 아니면 한 1년 공부하는데 1년 공부해서 그게 시간을 배분하는데 1차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 2차 지금 2차 이 공시법 등기법에 투자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시간 안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은 그냥 어차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쪽 남쪽 나라의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은 이 등기법을 3년 공부했는데 3개만 했어요. 3개. 그러니까 12문제를 3년 공부해서 3개만 했으면 1년에 하나씩 맞는 거예요. 뭐로 공부하겠어요, 그거? 그렇게 찍는 게 낫지. 아싸리 3번이나 4번 찍으면 그래도 4-5개는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4번째 공부하는데 4번째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4번째 공부하려고 학원을 나서는데 뒤에서 그 부인께서 한 얘기 합니다. 뭐라고? 너 대학 다니니? 그러니까 4년 동안 공부하니까 너 대학 다니니? 그 한마디에 완전히 열이 받아갖고 그다음부터 자주 가는 사우나에도 그냥 가지 않고 여러분 암기방법 있죠? 요 뒤에 암기방법 여기 이 3장을 6페이지를 비닐에 코팅해갖고 사우나에 앉아갖고 그 물에 띄워놓고 계속 암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게.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돼 시간. 근데 이 시간 투자가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여하튼 그래서 이 등기법은 자 요번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제 좀 맞춰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하여튼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만 확실히 해서 그것만 반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분명히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질문 받는 게 취미라 그랬어요. 하여튼 모르시는 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절대 내가 이렇게 하찮은 거를 저 양반한테 물어보면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하니까 그냥 잘 물어보고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잘 물어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일단 등기법, 이 지적은 우리가 저번 주까지 배운 지적은 이 국가가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겼으면 이 땅에 대해서 국가가 뭘 걷어야 돼요? 이 세금을 걷어야 돼요. 세금을. 이 세금을 거두려면 재산세라고 하는 토지분 재산세를 거두려면 물론 9월에 걷고 뭘 대장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대장. 그래서 우리가 지적의 목차는 크게 몇 가지로 6가지로 지적이 뭐냐 총설 부분이 있고
국가가 뭘 정해야 돼요? 등록사항을 정해요. 등록사항을. 이 등록사항을 정하는데 이 등록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장에는 뭐예요? 오른쪽에는 갑이 바다를 매립했으니까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자가 이 사람한테 세금을 걷으려면 이 대장의 오른쪽에는 소유권자가 누군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록사항 중에 뭐예요? 행정구역 소재, 땅번호 뭐예요? 지번, 그 다음에 지목, 자,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잡혀 있죠? 이걸 누가 정해요? 국가가 이렇게 정해서 어디에는 이 대장에는 이 땅이 충청도에 있다. 충청남도 서천군 장흥 옥산이 땅번호 뭐예요? 땅번호 지번, 땅번호 100. 자, 지목 다 면적 얼마? 500. 자, 이런 식으로 등록사항을 뭐예요? 정해놔서 꼬박꼬박 매년 9월달에 뭘 건다는 게 세금 건다. 그러면 국가가 뭐예요? 등록사항 정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가 중요하니까 이건 필히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국가가 지번을 어떻게 정하는지, 지목을 정하는지 이걸 꼭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방금 이런 사항을 정해서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그랬죠? 공부에 이 공부에 등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대장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도면도 있고, 자, 그다음에 땅값이 비싼 지역은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경계점 좌표 등록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공부상에 뭐예요? 공부상에 이런 표시사항이 자, 만약에 누가 소유권자가 답에다가 뭘 지면 인허가 받아서 뭐예요? 집을 짓게 되면 지목이 답이 아니라 대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달라진다. 이게 바로 뭐라고? 토지에 이동이 생기면, 자, 이동이 생긴 대로 내 눈에 보일 때는 뭐예요? 땅 위에 뭐가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어디에는 자, 이 공부상은 답이니까 뭐로 바꿔야 돼? 이거 대로 바꿔야죠? 그래서 이동이 생긴다. 이동이 생기면 이걸 고쳐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거 지적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공부에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이거 측량이라는 게 필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이 파트가 뭐예요? 파트가 몇 개, 크게는 뭐예요? 몇 가지로 6가지 파트인데 총설 부분은 잘 안 나오지만 각 파트, 물론 여기서 이제 4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12문제 중에서. 근데 파트별로 공부상이 둘, 자, 이동상이 둘, 정리가 보통 뭐예요? 이 이동하고 정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2문제에서 3문제 있죠? 이렇게 매년 뭐예요? 여기는 여기도 2문제에서 3문제. 자,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외우면 되니까 그냥 외우면 그냥 뭐예요? 그 법대로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찍으면 돼요. 그럼 누가 이 갑이란 사람이 이 부동산을 가지고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 뭐 하면 돼요? 잘 살고 있는데, 자, 이 등기법이라는 것은 자, 이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이 자기 소유권을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물권을 변동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 물권 변동하려면 뭐 해야 돼? 등기부를 만들어야 돼요. 이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걸 우리가 뭐 한다고? 소유권 보존등기 한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 물권, 자,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물자예요. 만물물자. 만물물자고 뭐예요? 권리인데, 자, 이런 물권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소유권인데, 물론 우리가 이 민법은 물권이 8개를 배워요. 8개. 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점유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를 8가지를 배우는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물권은 등기 대상의 물권은 몇 가지? 5개뿐이 없어요. 5개.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이 5개라고 5개인 이유가 우리는 이 등기법을 공부하는데 최적화됐어요. 우리 몸 자체가. 몇 가지가 있다고? 5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자, 그다음에 지상권, 그다음에 지역권, 그다음에 전세권, 그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는 게 5가지가 있다니. 그럼 이 물권을 뭐 하려면 변동하려면 이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게 변동이 뭐냐? 이게 바로 뭐예요?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 취득하는 거, 실 소멸시키는 거. 자, 득실 변경 이게 변경. 이렇게 뭘 일으키려면 물권 변동을 일으키려면 뭐라고? 등기하라는 게 등기. 등기하라. 그럼 등기하게 되면 이 등기법에는 등기하는데 등기 목적을 뭐예요? 몇 가지? 6가지를 정해놨어요. 6가지. 그 6가지가 뭐냐면 보존하고, 갑고에는 보존 등기하고, 을과는 최초라는 게 뭐라고? 설정 등기고, 그다음에 뭐라고? 이전 등기한다는 게 등기. 이게 등기 목적이에요. 그럼 목적이 6가지인데 보존, 이전, 설정.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땅 팔아먹으려면 뭐예요? 땅 팔아먹는 게 뭐예요? 물건을 뭐 한다는 게 자기 소유권을 자, 변동시키려면 왜? 갑의 입장에서는 자, 뭐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소실하죠?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물권 변동을 시키려면 뭐 하라는 게니까 등기하라. 그러니까 일단 최초로 만드는 게 1번에서 무슨 등기? 이 소유권에 무슨 등기라는 거예요? 소유권에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이렇게 보존 등기를 자 이렇게 보존 등기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고 2번 자 소유권 한마디로 누구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 뭐예요? 갑한테 돈 주고 소유권을 물건을 뭐예요? 변동시키고 싶다. 소유권을 뭐 하고 싶다는 게 이거 취득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하라는 등기. 어? 근데 등기 목적을 여기다 등기 목적을 취득이라고 쓰지 말라. 취득이라고 등기 목적을 취득이라 쓰지 말고 뭐라 쓰라는 얘기니까 이전 등기라 쓰라는 거죠. 그 이거를 제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해놓은 거예요. 국가가 등기법에 이렇게 정해놓았다는 얘기죠. 뭐라고 쓰지 말라고 취득이라 쓰지 말고 뭐라고 쓰라고 이거 이전이라서 이렇게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보고 아하 을이란 사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누구한테 갑한테 뭐예요? 소유권을 뭐 했구나 취득했구나 물건이 바뀌었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없다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지 저 집의 소유권자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 이거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아니면 뭐예요 이 등기소 가서 이 등기부 떼봐야지만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뭐예요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뭐 한다고 공시한다. 물건이 변동되는 걸 뭐 한다고 공시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는 거 맞죠? 그래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갑구에는 보존 등기하고 을구에는 설정 등기하는데 무슨 얘기야 설정 등기. 예컨대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병이란 사람이 누구한테 을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을 이렇게 취득하고 싶다는 얘기. 취득. 물건을 변동하고 싶다는 얘기. 뭐라고? 등기하라는 게 등기. 민법에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부동산의 물건 변동은 뭐하라고 이거. 등기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 병은 자 얘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저당권 권리를 취득하죠. 여기다 취득이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을구의 1번에 최초로 쓰는 건 뭐라고? 이걸 뭐라 쓰라고 이거. 설정이라고 써라니까 설정이라고. 뭐라고 쓰라고? 설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이나 지호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임차권은 무슨 설정 계약을 한다고 얘기해. 설정 계약. 설정한다. 최초로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목적을 뭐라 한다는 게 이거. 설정이라고 써라 하니까 설정이라고. 설정이라고.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등기가 돼야지만이 병은 뭐예요? 비로소 누가 보더라도 아 등기부를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 빌려주고 채권액이 만약에 1억 5천이면 1억 5천을 빌려주고 자 저당권이란 권리를 취득했구나. 물건을 변동됐구나.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바뀌든 신경 안 써요. 예? 이 사람은 뭐예요? 자 누군가가 돈을 안 갚으면 여기 채무자가 돈을 안 갚게 되면 뭐 하면 되니까 경매 신청해서 그죠? 경매 신청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있죠? 경매 그런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얘기해요. 강제 경매라고 얘기해요. 나 이거 물어본 거 맞죠 지금? 무슨 경매라고? 임의 경매. 그게 강제 경매는 가압류 이제 소송 중에 가압류 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소송이 끝나면 강제 경매로 들어가는 게 그 강제 경매고 이건 임의 경매. 그러면 임의 경매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임의 경매가 등급에 들어오겠죠?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에요. 들어오게 되면 그 임의 경매는 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 경매는 갑구에 들어와요. 여기다 갑구에다가 여기다 3번이라 쓰고 임의 경매라고 쓸 것 같아요. 여기다 2번이라 쓰고 여기다 임의 경매라고 쓸 것 같아요. 갑구에 써요, 을구에 써요. 내 지금 내 무릎이 아파서 내가 갑경이 무슨 경이? 갑경이 왜 그 갑경이 그거 작년에 나왔잖아. 다음 주 부기등기 아닌 거 그래서 그건 그 갑구에 쓰는 거야. 갑경이 따라해보세요. 갑경이 다시 갑경이 그래요. 그 저 태진아 씨가 부른 그 저기 자기 노래가 무슨 갑자기 제목 그렇게 금방 떠올릴 정도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금방 순간적으로 떠올리려 하는데 옥경이가 아니라 뭐라고? 갑경이. 경매는 어디에 들어오는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갑구에 오는 게 아니고 을구에 안 나와. 을구에 오는 거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 법무사 문제지. 항상 자 경매는 항상 어디로 들어온다고? 우리 시험에 갑구에 들어온다. 갑구. 그래서 저당권자가 신청한 뭐라고? 임의 경매는 어디로 들어온다고? 갑구에 들어와. 갑경입니다. 갑경이.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보존하고 이전하고 설정된 게 있죠? 이렇게 이제 등기가 마치게 되면 이 목적이 6가지인데 이제 이거를 이거를 자 일부를 고치는 게 뭐라고? 변경이에요. 변경.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적에서도 이렇게 공부에 공부에 자